일터에서 커피를 준다는 것은 네. 오늘 일이 늦게 마칠 것이다 라는 신호이지 않을까. 아니, 커피를 이렇게 누군가 드립으로 내려준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래요. 저희가 지금 제작진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커피가 있으면 좀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요? 오늘 방송 어떨 것 같으세요? 옛날에 그 한석규 배우의 그 커피 광고 멘트가 생각이 나네요. 오, 네. 큐.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커피는 당신과 마시는 커피입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커피의 단점이 저런 거예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커피의 매력을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의 커피는 좀 얼마나 알고 계세요? 2015년도에 네. 토종 브랜드 커피 브랜드 카페로서 대구가 전국 1등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게다가 2016년에는 광역시 중에서 인구 대비 커피 매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대구다. 오늘 대구의 커피에 대해서 여러분도 깊게 음미해 보시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네,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오늘 대구의 커피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커피를 일상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또 증언해 주실 두 분의 이야기 손님 소개해 주실까요? 대구 바리스타계 1.5세대 대구 커피계 선구자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김태한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커피하고 있고요. 20년째, 원래 딱 20년째인데 커피 내리고 볶고 하다 보니까 선구자까지는 아니고 조금 일찍 시작해서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에서 커피 관련 채널로 핫한 인물 중 한 분이십니다. 이치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시작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너튜브 채널인데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 커피를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저는 한 잔은 꼭 먹거든요. 어떠세요? 두 그러니까 분은? 저는 의무적으로 마시는 거죠. 중간에 한번 마셔줘야지만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자주는 접하지만 과연 이 커피를 제대로 아는가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거죠. 업이시잖아요. 네네. 커피를 드실 때 정말 휴식하고 힐링하십니까? 아니면 분석하십니까? 이제 온전히 저를 위해서 한 잔 내려 먹을 때는 있어요. 아. 매일 아침에 혼자 먼저 매장에 가서 저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보통은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그렇게 집중하고 나머지는 저희한테는 다 테이스트라서 테이스트 과정이라서 예. 수십 잔 마셔요. 하루에 하루에 많이 마실 때는 30잔, 20잔 뭐 충분히 마시고 조금씩 네, 마시는 조금씩 거죠? 조금씩. 어. 네, 조금씩 계속 테스트하면서 마시죠. 사실 그게 재밌어서 커피를 한 것도 있거든요. 항상 새로운 커피를 찾고 커피별로 왜 이런 맛이 나올까 그런 상상하는 게 재밌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즐거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품종 이런 네. 것들이 그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분이 다 되어 있죠. 네, 네. 세계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많이 마시던 음료는 로부스타 품종을 사용해서 만드는 인스턴트 커피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아라비카 품종을 사용해서 아라비카 품종 안에서 아주 많은 종류의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커피씬에서 가장 트렌디한 품종은 어떻게 보면 게이샤라는 품종. 일본의 게이샤입니까? 설마? 일본의 게이샤는 아니고요. 아. 이게 이디오피아의 이제 지역, 이제 게이샤 빌리지라는 곳에서 나온 품종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심기면서 그 나라의 때로와 땅의 힘이나 자연적인 재배 조건과 이제 딱 맞아져서 굉장히 화려한 향미들을 발현하면서 그 품종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쭉 보면 대구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커피가 좀 있어 보이나요? 매장에서 뭐잘 나가는 커피가 있다든지. 세대별로 조금 다른 것 같기는 예, 합니다. 그렇겠죠.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믹스 커피 아니면 핸드드립. 젊은 분들 또 20대, 30대 분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트렌디한 커피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 그리고 그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시그니처 음료들, 뭐 크림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자기만의 집
그 맛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경험적인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 음료가 조금 평범하더라도 예. 그 공간의 느낌이 신기하다던가 어떤 곳은 커피 자체를 이제 오마카세랑 비슷하게 커마카세로 이렇게 제공하는 곳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간다라는 곳들이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상 이 방송이 네. 대구가 전국 1등이었다. 요것만 찾아내는 방송이에요. 야구도 처음이었고 다 1등이에요. 이었다. 개인이에요. 예. 최초의 커피 전문점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네네. 하는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1990년도에 경대 후문에서 처음 이제 커피 전문점을 여셨던 커피의 가문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갖고 있는 그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뭐 다방이라든지 그쵸. 커피 뭐 숍이라고 그때는 불렀는지 그전에 또 모르겠습니다만 커피는 다 있었는데 그렇죠. 네. 기존에는 인스턴트 커피나 아니면 다방에 가서 이제 333, 아 323 예. 이 정도의 수준의 커피였다면 예. 그 가문에서는 직접 로스팅을 했는 커피를 가지고 커피를 분쇄해서 음료를 내리는 작업을 통해서 커피 맛을 연출하신 대구 최초의 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흔해졌지만 그 드립 커피를 가서 그렇죠. 마실 수 있는 네네네. 그 커피 전문점이 전국 최초로 네네. 그렇게 경북대학교 대학가에 들어선 거네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저도 산지를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커피 가문에서는 과테말라 산지를 막 다니시기도 했어요. 이미 그때 90년대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대구의 커피 선구자시고 그러니까 1세대라고 불리는 네, 거고 네. 김태환 대표님이 1.5세대시고 1.5세대라는 표현이 참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그 중간에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안 대표님에 대한 추억이 제가 커피 처음 할 때도 그곳 가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바리스타들이 커피 내리는 거 어떻게든 한 번 더 보고 싶고 아 손님으로 가서 네네네. 아. 앞에 선구자가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건 좀 편해지는 것들도 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과테말라 커피 수입하는 것도 지금 또 여전히 굉장히 좋은 커피거든요. 그런 거 커피 저희도 이제 같이 쓰면서 매장에서 커피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커피는 마시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또 기운이 새록새록 나죠. 아마 그 사랑을 더욱더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매체가 돼서 우리 어떤 정서적인 것을 가장 좋게 교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체가 아닌가 싶네요. A little coffee house I know, where all the new bohemians go to have a cup of coffee. 그런 뿌리로 이 시작됐던 게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00년대 많이 이용하셨던 1.5세대, 2세대 커피 전문점들이 커땡남, 네. 그리고 미술가 커피, 그리고 손커피, 그리고 리을 커피 이런 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도 이제 1세대 이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던 매장에서 경험하신 매니저님이 이제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커피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사석에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랬냐? 그래. 네 스타일을 보니 좀 비슷하긴 하다. 그래 축하한다. 반갑다. 이렇게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치훈 대표는 한 10년 상간 차이가 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커피 업계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막 3세대, 4세대 이렇게 막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먼저 시작해 주신 분들을 선배님이라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까지 대구의 커피 전성기를 이끌었고 또 그 자양분을 지금의 또 후발주자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더 넓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객들은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다양한 커피의 개성들을 이렇게 음미하고 맛보고 있네요. 사실 커피하면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두 분도 대표님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또 바리스타 아니겠습니까? 이 직업이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샵이 나오면서 은차나 고은찬 역시 문찬, 너 손님한테 대한 태도가 그게 뭐야?
사실 대구가 전국 최초로 바리스타 양성학과를 개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일찍이 그 바리스타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도 이런 토양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네네. 아무래도 커피 가문에서 이제 많은 힘을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예. 이제 첫 번째로 대구 보건대학교에서 커피학과가 개설이 되면서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커피하는 인구들이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겨났는 게 대구 커피의 문화에서 굉장히 좋은 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된 바리스타들도 많이 있었죠, 대구에서. 2009년도에 WBC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제 성미숙 바리스타가 되게 처음 이제 대회라는 곳에서 처음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 뒤에 언폴이라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바리스타인데 라떼아트를 사람 얼굴처럼 똑같이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바리스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세계적으로 커피 씬에서 제일 유명한 대회가 WBC 커피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인데 네. 거기에서 라떼아트 부분 1등을 한국 최초로 이제 수상하면서 커피 씬의 대구의 커피인들의 활동력들이 좀 더 확장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0년 대구에 그 드립 전문점이 전국 최초로 생겼고 또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학과까지 있을 정도로 어쩌면 대구가 커피의 선도 도시였던 건 또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커피를 즐긴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 커피라는 걸 즐긴 것은 100여 년도 훨씬 전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때 이제 100여 년 전에는 이름부터 이제 커피가 아니었죠. 가베나 가비 이렇게 불렀는데요. 가베, 가비, 커피. 커피라는 영어 의미랑 비슷한 한자음으로 이제 나타낸 음력어가 이제 가베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양탕국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양. 서양에서 온 아, 이거를 탕. 달인 이제, 예, 달인 탕으로 딱 생긴 게 이제 뭐 사약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약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탕약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가베를 실제로 아주 즐겨 이제 드신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고종 황제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고종 임금 때보다 더 이르게 더 빨리 조선에 이 커피가 들어왔다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861년도에 한양에서 처음으로 커피가 배달이 되었다고 하고요. 커피는 그리고 배달이죠. 네. 네. 커피는 무조건 배달이에요. 네. 커피는 나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긴 하네요. 항상 바다 건너 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철종 11년에 봄에 누군가가 커피를 조선으로 배달을 시켰고, 이제 그때 그분이 조선 교구의 4대 주교이신 세메뇽 베르네라는 신부님께서 처음 외국에서 자기가 마시는 커피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마셔야 되니까 예. 그렇게 최초의 배달이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이번에 문헌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조선에서 3월 6일에 그 요청 물품 목록을 보내요. 거기에 보면 커피가 약 18kg, 설탕이 약 45kg. 1대3이 맛있었나 봅니다. 그런가 봐요.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커피 없이는 안 되고 또 사람들 앉혀놓고 커피도 한 잔 해야 되고 유럽에서 느꼈던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친교가 되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유럽에서. 아마 그 설탕이 커피가 약 18kg이나 들어왔다는 것은 혼자 마시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자신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제대로 알고 드셨을까? 그냥 뭐 이게 가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드셨을 것 같은데 이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독립신문에 보면 커피 판매 광고가 실렸는데 이게 정동호의 한 상점에서 자박 커피와 모카 커피를 판매한다 이런 오. 광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커피가 아니라 이제 어느 산지에서 무슨 커피다 정확하게 이걸 볼 알고 수도 있네요. 판매하고 그걸 또 사고 드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커피를 다루는 우리 소비자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들이 커피를 그냥 단순히 맛으로만 즐기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걸 통해서 같이 음악도 듣고 얘기도 하고 시사 얘기도 하고 이런 만남의 장소에서 항상 카페가 등장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는 그 소통의 창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 한잔 하면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곳이 과거에 있었는데 조선인으로는 윤용주 씨가 서울의 최초의 다과점을 내셨고요.
여기서 이제 커피나 차, 이제 과자 이런 것들을 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점도 있지만 끽다점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마실 끽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이 용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가점, 끽다점 이게 다 커피 덕분에 생긴 새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끽다라는 말이 차를 마신다라는 예. 뜻이더라고요. 이곳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대구역에 생겼고 그곳을 운영하던 분이 또 일본 분이라고.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에 대구의 상권, 북성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 또 일본인들,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구에 또 최초의 끽다점은 일본인이 운영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끽다점과 함께 오늘날 카페 전신과도 같은 다방도 이 시기에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대구 중구 일대 유명 다방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36년도에 화가 이인성 선생님께서 여신 아루스라는 다방이고요. 또 다른 곳은 1930년도에 시인 이육사님이 자주 다니시고 직접 이름도 지어주셨던 다방이 있는데 그 이름이 청포도 다방이라고 합니다. 청포도의 시인 이육사 시인이죠. 시에서 따왔네요. 예. 근대화가 되면 불특정한 사람하고 교류를 하면서 뭔가 이윤을 만들어내가는 구조인 거죠. 그럼 이제 그 불특정한 사람하고 만났는데 술은 낮에 들어오기도 그렇고 또 술을 먹으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네.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고 그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다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혹은 지식인들이 모이고 사교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런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뭐 카페 가자, 다방 가자, 뭐 끽다 하러 가자, 뭐 등등의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각자 개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옥이면 한옥, 경치면 경치. 전문성? 약간 개성과도 약간 연관되는데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개성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전문성이. 저는 개인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취향을 이렇게 맞춤으로 알려주고 또 그거에 맞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카페가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셜티 커피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원두 종류가 다양하니까 원두마다 다 다른 맛이 나는 게 신기해가지고 뭐 산미도 있고 이런 게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카페에 그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어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그 일반 원두보다 고품질이고 또 생산량은 또 오히려 적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아는 단데 이 스페셜티 커피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고급 휘발유 같은 거예요. 네. 어떤 겁니까? 비유가 어떻게 적절하지 않죠? 근데 좀 공감하기도 할 수 네. 있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커피마다 점수가 있어요. 80점이 넘고 또 80점. 이제 내가 마시는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왔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커피들을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커피들이 사실 때로는 프랜차이즈에 가서도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정의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 농사를 짓는 개념을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잘하는 농부가 백화점에 납품을 하거나 일본에 수출하거나 이런 개념처럼 과거의 방식에는 스페셜티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농협에다가 수매했다고 친다면 예. 스페셜티는
더 맛있게 만들어진 커피를 이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루트들이 생겨서 그래서 일정 커피를 평가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평가해서 그 위에 등급을 보고 스페셜티라고 하자.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이제는 더 중요하죠. 바리스타가 단순히 커피를 내리는 것에 더해서 이 커피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달해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손님들에게 좋은 경험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이 진짜 제일 좋은 원두를 찾으려고 이치훈 대표께서는 뭐 파나마까지 가셨다면서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도대체? 게이샤. 파나마 우나. 그 파나마 맞아요. 우나. 예. 그 파나마.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정말? 올해만 2번 가셨다는 거잖아요. 좋은 커피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나마를 두 번이나 올해 가게 됐고요. 그렇게 2번이나 막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파나마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힘들긴 힘듭니다. 아. 비행기를 3번 타야 돼요. 3번 타야 되고 한 30시간이 걸리는 곳인데 왜 그렇게까지 가시는 겁니까? 사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게이샤라는 커피가 이제 처음으로 알려진 곳이 파나마이기도 하고 이곳에 가보면은 첫 번째로 큰 충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그 나라에서 저희는 농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농부보다는 되게 셀럽에 가까워요. 그곳에서 커피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이미 현재에선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커피다, 뭐 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럭셔리 산업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명품의 장인이신 거네요. 네. 오히려 그렇게 업을 규정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런 커피를 먹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덕은 다 보고 있는 거죠. 내가 평범하게 구하는 커피 한 잔에 그런 노력들이 담겨져서 커피의 좀 가치가 높아졌고 이런 훌륭하신 대구의 바리스타 네. 두 분이 계시지만 실제 떠오르는 우리 커피 도시는 부산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서요.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왜? 2019년도에 WBC 챔피언이 우리나라 이제 전주현 바리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챔피언이 되신 거네요. 이렇게 WBC 안에서도 종목이 되게 다양해요. 예. 이렇게 바리스타들의 스킬을 다루는 대회가 있고 또 브루잉 커피를 내리는 거를 다루는 대회가 있고 맛보는 거를 다루는 대회가 있고 로스팅 대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들 바리스타들이 선호하는 대회가 전주현 바리스타께서 챔피언을 하신 이제 WCCK 안의 바리스타 대회예요. 바리스타 대회. 바리스타 대회. 그 대회에서 전주현 바리스타가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인 최초로 여성 바리스타가 와. 챔피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산의 명성이 굉장히 많이 저변이 넓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TV 광고도 나오셨어요. 사실 부산에 전주현 바리스타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이 일하고 있던 그 M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있는 많은 팀원들이 또 산지도 다니고 로스팅도 해오고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오신 것도 있고 이 부산 자체에 굉장히 로컬의 강력한 브랜드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전주현 바리스타도 로컬 커피 전문점에서 계속 또 맞습니다. 배우고 일해왔던 분이시군요. 네. 이 부산 커피가 성장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2011년 부산에 이제 카페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부산 스페셜티 커피연합 버스라는 이거 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각각 개별로 이제 좋은 커피를 이제 낙찰받기가 힘드니까 부산의 카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질 좋은 원두를 다 같이 함께 구입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또 이런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것 2022년 부산시 의회에서 조례가 있었대요. 커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표해서 생산, 가공, 판매 등 이 커피 관련 모든 산업을 시가 지원을 했다는 것. 이게 좀 그러니까 네. 2019년도에 부럽고 이 아팠어요. 우승이 엄청난 이제 3년 효과로 뒤에. 이어지는 아. 거죠. 그렇죠. 또 알고 보니까 강릉에서도 이 커피가 아주 인기 거긴 있죠. 또 왜? 티 브랜드 그리고 이제 커피 1세대라고 박이추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비읍 회사 또 기타 뭐 카페 거리 바다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쉼을 얻으러 많이 오니까 커피라는 그런 아이템과 그 주변에 있는 지리적 요건이 잘 맞아떨어진 곳이 강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느꼈던 게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강릉을 갔거든요. 바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었고 진짜 박유추 선생님의 커피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생각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커피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 도시를 커피 도시로 바꿀 수도 있구나. 김태환 대표님,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대구의 커피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네. 스페셜티가 필요하다. 부산은 있는데 대구는 이런 좀 고급화 전략이 부족한 거 아닌가? 차별화 이런 전략.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페셜티라는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리스타로서 또는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저희들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특별한 이슈거리가 조금 적지 않았나. 예를 들어 이주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인물들 또는 더 대회 최근에 유명한 대회에서 입상하는 뭐 그런 사람들, 전 세계적인 대회에서 입상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저희 대구도 조금 더 포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카페를 지금 새로 오픈한 곳이 5번째인데 한 3번은 깔끔하게 말아먹었거든요. 아, 실패가 있으셨군요. 네, 사실 전 처음에는 그냥 커피만 맛있으면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라는 생각으로 오픈을 했었는데 그런 분이 하루에 한 2-3분밖에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네. 단순히 커피뿐만 아니라 공간, 바리스타의 호스피탈리티, 음악, 분위기, 경험 거기다가 다 잘해도 심지어 또 잘 알리기까지 해야 돼요. 마케팅까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훈 대표님의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데 한 잔의 커피가 맛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키워드들을 잘 분석해서 그 공간에 묻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력적인 공간이 만들어져야 또는 매력적인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소비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이 공간에서만 즐길 수 있고 이 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특정 아이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대구라는 도시를 찾아올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한국인의 그 커피 소비량이요. 성인 기준이겠죠. 전 세계 몇일 것 같으세요? 엄청 마셔야 되니까. 12? 네. 2위입니다, 2위. 저희 앞에 진짜? 프랑스밖에 없대요. 실제로 커피 콩의 0.2%만이 우리가 이제 마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버려진다고 하죠. 쓰레기로 나오게 되고 또 일회용품도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 탄소가 배출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커피 열매가 자라는 곳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실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커피의 산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2040년이 되면 아라비카 품종이나 로부스타 품종이 멸종할 수 있다는 위기설도 있고 또 2050년이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산지의 절반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원두를 판매하다가 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장님 플라스틱 용기를 써서 실망입니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쓰던 용기가 플라스틱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진짜 한 2천만 원 들더라고요. 좀 땅에 심으면은 바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패키지를 제작을 했거든요. 뭔가 직접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씩 진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은 더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커피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전 지구적인 거와 연결을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변화에 맞춰 가지고 적용해야 되고 진짜 힘든 직업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 같아요. 자, 오늘 커피와 관련해서 또 대구의 커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된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셨을까요? 커피를 수천 잔 마셨을 건데 한 번도 커피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앞으로도 평생 커피를 계속 마실 거면 이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매장에서 커피를 한번 마셔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까지 커피의 0.2%만 즐겼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좀 했고요. 이 작은 씨앗 안에 또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취향, 우리 지역의 이야기까지 오늘 정말 진하게 추출할 수 있게 이야기 들려주신 두 바리스타께 존경과 감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대구의 커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bba Jab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bba and